근데 그 학부모가 이거를 아는 사람이네. 과세관청에 제보를 하는 순간 거기는 계좌를 열람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열람했는데 신고 안 들어간 매출이 많네. 계좌에 찍힌 것들. 이거 다 매출 누락이. 현금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0%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명예사업자여서 그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세를 못 받아. 환급을 못 받아. 10%. 요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일 학원 창업하신다면 세무 세팅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실지 설명해 주시면. 학원 창업하면 일단은 학원은 다 이제 교육청 인허가 받아야 면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학원은 지금 다 이런 학원이에요. 무슨 태권도 학원이나 뭐 그런 학원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면세 사업자예요. 근데 면세 사업자인데 학원을 할 때 처음에 인테리어 많이 하잖아. 근데 면세 사업자여서 그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세를 못 받아. 환급을 못 받아. 그럼 두 가지 케이스예요. 저 계산서 안 받을 테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근데 그 경우는 나중에 소득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계산서를 안 받으면 경비 처리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는 부가세를 주고 계산서를 받아. 근데 부가세 환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 요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제가 사실 코로나 때 알게 된 방법이에요.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엄청나게 크게 학원을 설립한 데가 있어요. 아예 건물 몇 층짜리로. 인테리어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 수강생이 들어올 수가 없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근데 사실 지금 거기는 이제 없어졌어. 파산했어. 지금은 없어지긴 했는데 그걸 못 버틴 거예요. 근데 초반에 이것 때문에 그 학원이 숨을 쉬었어. 그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교재를 막 만들었어요. 이제 학원 수강생들 올 건 교재 만들어서 할 거잖아. 수강생이 안 오네? 이 교재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교재가 내가 수강료에 포함된 교재라는 면세거든요. 학원비에 포함된 거. 그렇죠. 근데 학원 교육과 상관없이 교재를 판매하면 과세가 돼요. 근데 그 학원은 연세 매출이 0원이죠. 과세 매출만 있네? 이것 때문에 부가세 공채를 몇 억을 받고. 아 이거 과세 사업자라고 보고 그렇죠. 연세 매출은 아예 없고. 면세점 없고 과세 매출만 있으니까. 그렇죠. 인테리어 몇십억을 했을 텐데 부가세 몇 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몇 억 환급 받으니까 엄청 그분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는 2년 내에 면세 매출이 발생을 하면 그 일정 부분 다시 뱉어내긴 해야 돼. 발생하기만 해도. 물론 비율이 있긴 한데 뭐 그 정도 비율이면은 뭐 면세 매출 500만 그냥 넘어갈 거니까 그냥 발생하면 토해낸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6개월씩만 시간을 넘어가도 25%씩은 토해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년만 버티면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얘기잖아요. 당연히 학원 매출 일으켜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는 이런 전략을 써도, 그러니까 인테리어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좀 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좀 한번 해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예요. 정말 그때 코로나 때 있었던 특수한 케이스고,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학원을 이제 설립을 했어. 당연히 부가세 주고 경비처리 받아야겠죠. 왜냐면 부가세 10%보다 소득세 세율이 더 높을 거니까. 학원이 됐고 사람 뽑아야 되겠죠. 그럼 학원에서는 세금 줄일 수 있을 때는 경비적인 측면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뭐 해봤자 인건비, 교재비, 임대료 이거밖에 없다 보시면 되거든요. 큰 주요 경비들은. 그럼 여기는 세액공제 목숨 걸어요. 세액공제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통합고용 세액공제. 감면 안 돼요 학원. 감면 어떤 감면? 창업 감면 안 돼. 상업 가면 안 되죠. 여기는 이런 세액공제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 받으려고 선생님들 4대보험 들어갔다는 순간 세금 이슈가 엄청나게 커져. 왜냐면 선생님들이 사실 이제 조금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4대보험료 각각 거의 한 9.8%씩 내줘야 돼요. 퇴직금 주고. 유명한 선생님 있죠. 현우진. 그분이 과연 근로자일까요? 근로자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연봉이 좀 높아지시는 선생님들은 3.3 신고를 해줘요. 기본급 없애고 출퇴근 시간 없애고 3.3 프리랜서 아웃소싱을 맺어줘요. 대신에 그럼 4대보험 직원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럼 세액공제 못 받으니까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 인포분들, 청소 아주머니분들 그런 분들을 최대한 정규직 채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세액공제 받아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월급이 150만 원이든 월급이 1000만 원이든 그 사람으로 받는 세액공제는 동일해요. 그래서 근데 1000만 원하고 150만 원에 4대보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퇴직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연봉이 낮으신 분들을 최대한 4대보험 채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허점이에요. 월급 1000만 원짜리랑 최저 200짜리랑 둘이 했을 때 똑같이 세금이 똑같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가 똑같은 거예요. 세액 공제가 그런 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하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운영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매출 쪽을 좀 보면 학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실 학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끼리 뭐 맘카페도 있고 서로만의 그런 친목 도모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서 소문 잘못 나면 큰일 나. 근데 여기서 학원 원장님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매출 누락, 간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애기 잘 봐주세요 하면서
현금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저 현금 영수증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심 쓰는 것 같잖아요. 안 받을게요 라는 걸로 해서 원장님이 발행을 안 했어. 근데 나중에 그 학부모가 좀 틀어졌어. 근데 그 학부모가 이거를 아는 사람이네. 과세관청에 제보를 하는 순간 거기는 계좌를 열람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열람했는데 신고 안 들어간 매출이 많네. 계좌에 찍힌 것들 이거 다 매출 누락이. 현금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0%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즉 N수를 대상으로 하는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미발행 진짜 조심해요. 그러면 원장님도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 아니 여기 학부모님이 주민번호도 안 알려주고 현금 영수증 발행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해준 것 뿐이다. 난 잘못이 없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원장님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자라고 말을 해요. 의무자예요. 의무자. 근데 상대방이 정보도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하냐. 국세청 자진발급번호가 있어. 그거를 발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해야 돼. 여기가 싫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학원이 이런 데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과세관청도 몇 군데가 있어. 요새는 거의 다 음식점 가면 다 카드 결제하죠. 거의 다. 근데 실제로 현금을 주는 데들이 몇 군데가 아직 있어. 대표적으로 학원, 헬스장, 뭐 필라테스 이런 데들은 아직도 현금 결제가 많죠. 그리고 그럼 과세관청은 어떻게 이런 걸 아냐라고 했을 땐 물론 이 학부모들의 제보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 현금 영수증 발행 비율 데이터가 있어요. 100개를 줄 세우면 평균 소득률이라는 게 있을 것처럼 현금 발행 비율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어떤 학원 너무 적어. 근데 소득률까지 적네? 이래 버리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또 간혹 이런 데들이 있어요. 뭐 대치동 같은 데 말고 뭐 압구정동 같은 데 이렇게 유학 컨설팅이나 또 의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뭔가 프라이빗한 컨설팅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대표 원장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서 직원이 별로 없어. 아까 말한 세액공제 못 받죠. 정비 처리 못 받아. 소득률이 엄청 높아. 이런 데들은 빨리 법인전환 하는 게 좋아요. 법인전환 해서 애초에 기본적인 세율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일반 학원 법인전환 권하세요? 일반 학원? 선생님들 많고 뭐 이런 건 상관없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법인전환 늦춰야지. 근데 이렇게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하루라도 빨리 법인전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특성상 이제 근로 시간도 다 다를 거고 3.3이냐 정규직인지 또 체계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받는 컨설팅 하나 그걸 통해서 노무사님하고 같이 근로계약서를 세팅하는 세무 노무를 같이 합해서 사전에 컨설팅이 들어가면 세금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컨설팅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 세금적으로 걱정 없이 학원 운영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같이 하시는 고정적인 노무사님 계세요? 저희는 노무사님이 한 명만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병원 전문 노무사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학원 전문 노무사님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데는 건설업 관련 노무사님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세무사무실 옆에 노무사님 있다고 해서 세무노무 합쳐진 게 아니에요. 정말 딱 적재적소에 맞는 그 역량에 맞는 노무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컨트롤타워가 세무사가 돼야 다 세금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학원 창업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업하실 때 옆에서 저 같은 전문가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주위에 잘 찾아보셔가지고 세팅 잘 하셔가지고 세금적으로 문제. 요새 말 많잖아요. 지금 3.3 적발하겠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거 문제 생기면 진짜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건가? 뭐 있지 않아요? 뭐 다 죽는 거야. 약간 그런 멘트 있지 않나? 다 죽어.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뭐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전에 세팅만 잘 해놓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보시는 원장님들 학원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